안녕하십니까. 정관노인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1, 2차에 이어서 오늘은 3차로 그 비대면 수업으로 원예 프로그램 중에 동양식 꽃꽂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 2차에 나눠드린 구근관리나 또는 목마가래 잘 키우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어르신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고 싶으니까 키우시던 거 사진을 정관노인복지관 카카오스토리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건 동양식 꽃꽂이 방식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짧게 간단하게 꽃꽂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꽃꽂이 동양식과 서양식이 있는데요. 동양식 꽃꽂이는 상대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얌전하게 꽃이 꽃피면서 선과 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표시되는 게 동양식 꽃꽂이고요. 서양식은 화려하면서 꽉 찬 아주 정형화된 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희 그 동양식 꽃꽂이니까 동양의 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내려왔는지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원시시대 때는 우리가 꽃이라 하기에는 원예에 가까운 수호신으로 원시 시대부터 당산나무를 많이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당산나무에 꽃을 바치는 그런 원예적인 원시적인 행사를 했고요. 또 삼국시대에는요, 불전화, 그러니까 불교 문화가 그때 당시로 풍성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에 이제 부처님에게 꽃을 많이 헌화하는 형식으로 꽃꽂이 문화가 많이 번성했었어요. 그리고 그 석굴암에 보면은 연꽃 형식으로 부처님 밑에 연꽃을 표현한 그런 걸로 이제 역사적인 우리가 문헌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발전한 고려 시대가 있는데요. 고려 시대 때는 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려 청자 같은 데도 꽃이 많이 표현됐고요. 그리고 임금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쳐서 의사가 되면은 그 의사에게 머리에 꽃을 꼽아주는 그런 꽃을 귀하게 여겨서 모자나 옷이나 장신구에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또 고려 시대가 또 불교가 많이 번성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에서 이렇게 또 꽃을 많이 이용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로 내려오면요, 조선 시대에는 꽃을 관리하는 그 관청이 있었어요. 행사에 꽃을 관련하는 관청이 있었고 꽃이나 분경, 분대를 다루는 전문 서적까지 출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중요시 여겼고요. 뭐 여러 가지 문헌이 나오지만 자세한 뭐 책까지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는 정원 가꾸기가 아주 유명해서 그 꽃에 무엇을 심는지 또는 풍류를 즐기는 그런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서해 시대에 보면 매낭국죽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서해로 그렇게 꽃을 표현하고 나무를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요. 이 문화가 연결되어서 일본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꽃 문화가 저희 그 매낭국죽 그 서해를 타고도 넘어가서 일본에도 많이 전결되었고요. 중국에도 이제 꽃을 많이 그 부의 상징으로 많이 이용해서 특히 모란이나 목단 같은 꽃들은 정원에 꼭 하나씩 심어서 그게 집안에 불을 불러온다고 여기던 그런 꽃을 키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일부 전달했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일본은 좀 형태를 생각외로 동양적이지만 형태나 모양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과 이런 걸 연결해서 꽃을 꼽는 약간 기교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저희는 그 서예를 생각했을 때 난초를 칠 때 모습을 보시듯이 이렇게 선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유려한 선으로 표현한 것이 주로 동양식 꽃꽂이, 특히 한국식 동양 형사형 꽃꽂이를 오늘 한번 시연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이론으로 조금 이따 실습에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동양식 꽃꽂이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립형, 세로로 세우는 직립형이 있고요. 옆으로 약간 눕혀서 경사형이 있고요. 하수형이라고 해서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을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꽃을 하다 보면 1주지, 2주지, 3주지라고 꽃꽂이 할 때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1주지를 이제 세우느냐, 눕히느냐 또는 아래로 흘리느냐 따라서 그 형태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동양식은 제일 꽃꽂이의 메인이 깊이감입니다. 깊이감이라는 것은 꽃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이제 높낮이의 공간을 표현하고요. 또 여백을 중히 여겨서 비우는 공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선택할 때 동양형 꽃꽂이냐 서양형 꽃꽂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재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동양식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고요. 꽃을 꼽을 때는 일자형으로 동선이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꽃을 꼽을 때는 지그재그와 높이의 차이를 두는 식으로 꽃꽂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지를 1, 2, 3 주지를 쓰고 난 후에는 중간에 사이드로 종지라는 작은 가지를 꼽아서 방향을 일정하게 표현하는데 덧붙여주는 종지라는 의미의 또 그 꽃꽂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를 꼽고 종지를 붙여서 주지가 가고자 하는 그 선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실습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재료는요, 설유화와 장미, 소국, 철쭉, 고사리, 오아시스 이렇게 준비하였고요. 이제 그 꽃꽂이 하면서 제가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이제 꽃꽂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실습을 하지만 좀 더 도면상 좀 정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칠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폼을 써서 좀 쉽게 꽃꽂이를 하고자 이 준비를 하였고요. 지금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는 뭘 표시냐면 꽃꽂이를 꼽는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동양식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게 경사형입니다. 경사형. 경사형 동양 꽃꽂이인데요. 경사형은 아까 말했듯이 그 만약에 직선이었다면 위로 꼽는 게 주 일지가 되겠는데 지금 경사형이라서 1번이 경사로 하기 위해서 이쪽에 좌측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각도를 40에서 5, 60도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각도가 40에서 한 50도 정도 각도로 해서 꽃을 이렇게 일지를 꼽고요. 이쪽에서. 그리고 이지, 이게 이제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이 주지의 4분의 3, 이걸 네동강이로 나눴다면 이 4분의 3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간격의 길이로 여기서 이렇게 꼽습니다. 이 길이의 4분의 3입니다. 1주지예요. 1주지의 4분의 3 길이로 잘라서 여기다 꼽습니다. 그리고 3번 이제 이쪽 방향에서는 이 2주지죠. 이게 2주지의 4분의 3. 그래서 이 길이를 여기서 이 네동간이를 낸다면 네 조각의 4분의 3, 이 길이 요만큼 길이를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꼽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1주지고요. 예, 아까 좀 잘 설명했습니다. 2주지입니다. 여기가 2주지. 이 길이 4분의 3이라는 의미는 1주지의 4분의 3을 말합니다. 이 길이는 2주지의 4분의 3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게 아까 각도가 40에서 50도 각도가요. 이쪽은 거의 한 80도 각도 정도 됩니다. 90도는 아니고요. 이게 90도 같지만 약간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15도 정도 넘어가요. 세웠을 때는 80도고 뒤쪽으로 약간 넘겨서 15도 각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3주지는 거의 8, 90도 각도입니다. 수평으로 8, 90도요. 그래서 이 1주지, 2주지, 3주지를 꼽아 놓고 나서 이제 아까 말한 종지라는 의미는 작은 가지를 말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는 작은 종지들을 이렇게 꼽아줄 거예요. 네. 네. 자, 칠판에 보여드렸던 좀 복잡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사각형에 있는 1, 2, 3번의 이 순서대로 1, 2, 3 주지를 꼽고요. 아까 말한 1, 2, 3 주지의 그 각도에서 지금 이 둥근 원으로 표현했는데 1주지, 2주지, 3주지 각도가 나옵니다. 얘는 각도가 40도 정도에서 50도 각도로 수평으로 눕히고요. 얘는 보기에는 90도 같지만 뒤쪽으로 꽃을 꼽은 뒤쪽으로 15도 정도 누워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3주지는 수평으로 봤을 때 한 80도 정도 각도 이렇게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실습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요게 동양식 꽃꽂이의 주지에 꼽는 기본입니다. 이 주지에 꼽는 기본에 따라서 꽃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좀 전에 말했던 동양식 경사형 꽃꽂이에서는 주지 1주지가
수평으로 40도에서 50도 각도로 넘어지는 그 자체가 이제 경사형 꽃꽂이형이 되고요. 반대로 그 1주지가 지금 2주지 자리에 들어가서 제일 긴 것이 1주지 자리, 2주지 자리에 1주지가 들어가면 반대로 직립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긴 길이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사형이 되느냐, 직선형, 직간형이 되느냐, 하수형 밑으로 가느냐 이 세 가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료가 준비되었고요.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 2, 3주지로 사용될 설류합니다. 설류 하얀색 눈처럼 정말 아름다운 꽃인데요. 지금 딱 이 시절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피는 꽃입니다. 학명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는잎 조팝나무입니다. 어떤 분들이 설류화는 뭐고 조팝은 뭐야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같은 과의 나무예요. 근데 이제 그 조금 잎이 넓고 꽃꽂이에 좀 적정하지 않는 것들 일반 조팝나무가 있고요. 얘는 아주 촘촘하게 눈처럼 나는 이런 가는 잎이 작은 형을 가는잎 조팝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명 또 설류화라고 하고요. 꽃말은 꽃도 작고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애교예요. 애교. 예, 애교스러운 꽃나무입니다. 그리고 주 부재로 메스 플라워라고 합니다. 꽃꽂이에서는 주지를 만드는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꽃 메스라고 하는데요. 포인트 되는 꽃입니다. 장미예요. 저희는 오늘 빨간 장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러 플라워라고 이 메스 플라워와 주지를 사이에 그 공간을 메꿔주는 꽃으로 소국, 예쁘게 핀 소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리랑 이 철쭉 소재는 이제 이 꽃을 다 꽂고 나서 아래 부분에 비어 있는 공간을 메꾸는 이제 이 오아시스가 모양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오아시스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을 소개해 드렸고요. 아까 처음 그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아시스라고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는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물에다가 한 최소 서너 시간 정도 담겨두면 처음에 이렇게 물에다 뜹니다. 뜨는데 서너 시간 지나면 얘가 차분히 깔아앉아요. 그러면서 물을 다 먹었는데 급하게 막 물을 붓는다든지 구멍을 내서 물을 넣으려고 하시면 오아시스가 오히려 물을 더 잘 안 먹어요. 그냥 가만히 물에 푹 담그셔서 띄워 놓으면은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오아시스를 집에 가셔서 물에 담그실 때 조금 요거보다 용기가 크고 조금 깊은 곳에 물을 받으셔서 띄워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한 두세 시간 지난 뒤에 물을 다 먹으면 굉장히 단단하게 무거워지면서 단단한 이 꽃을 꼽을 수 있는 용도가 됩니다. 오늘 용기는 저희가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경사형을 꼽으면 약간 꽃이 처지기 때문에 화기는 약간 올라가져 있는 걸로 했고요. 이 오아시스가 원래는 이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세트였는데요. 제가 반을 잘라서 이렇게 요 용기에 들어가도록 모서리를 각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야 둥글 사각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각 면을 잘라서 육면체로 만들어서 제가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꽃을 꽂기 위해서 이쪽 부분이 일자면인데요. 여기도 꽃이 꼽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칼로 단면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이쪽 면에 꽃을 꼽아야 되기 때문에요. 면만 드러나게, 각면이 드러나게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자르실 때 쉽게 잘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자르면 자르고 이쪽 면도 약간 커트해 주시고 각면을 커트해 주시면 꽃을 꼽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꽃을 다 꽂고 나서 요 빈간에 빈 공간에는 조그마한 물병 생수통 같은 걸로 이렇게 수시로 물을 채워 주시면 요 통에는 물이 늘 항상 담겨 있어야 꽃이 오래 보관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지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낼 때는 꽃을 좀 이렇게 큰 다발로 보낼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동양형은 선과 면을 중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면 꽃이 제 맘대로 제 마음에 싹 들게 선과 면이 안 나와 있어요. 자연 야생 상태로 큰 거라서. 그래서 그 선과 면이 난 걸 제가 찾아야 돼요. 이 꽃꽂이의 기본인데요. 꽃을
들고 한참 바라봅니다. 내가 얘를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될까? 화가가 붓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서예를 할 때 난을 칠 때도 어느 방향으로 난을 쳐야 그 방향이 아름다움에 속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꽃을 꼽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많은 이 가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일지는 좀 전에 말했던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꽃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가지의 끝이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주지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클로람 폼을 보시면 요 위에다가 살짝 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십자가를 긋듯이 십자선을 긋고 이 십자선에서 1번이 저는 여기 오도록 할 거예요. 1번이 여기 오면 2번은 이쪽에 오고요. 3번은 여기 올 겁니다. 나중에 꼽으면서 다시 이 십자선에서 제 쪽으로 보라 그러죠. 꽃이 전면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은 공간을 비워두고 뒤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흐르는 선이 각도가 전면이 되게 여기서 40에서 45도, 50도 미만의 각도로 하나를 꼽겠습니다. 자, 1주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1주지가 정해졌으면 2주지는요. 1주지의 4분의 3, 이 정도 크기면 안에 들어간 것까지 펴서 이 정도까지 꽃이 되면 돼요. 대략. 그럼 얘가 지금 선이 대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2주지가 되는 거예요. 2주지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직선 코스로 꼽을 건데 직선으로 꼽고 뒤로 약간 15도 눕힐 겁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꼽고 약간 15도, 여기 직각이라면 뒤쪽으로 15도 정도 눕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지인데요. 3주지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건데 얘는 이 크기 2주지의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1주지, 2주지가 꼽혔고요. 자, 3주지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약간 더 눕힌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편에서 꼽아서 눕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이렇게 흘러들이듯이 했고요. 이 오아시스 위에는 꽃이 안 가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요. 종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주지들이 가는 방향을 서포트 해주는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 본 거보다 더 강하거나 선이 더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약하게 해주지만 그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꽃들이니까 그 방향 비슷하게 저희가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선으로 나 있는 곳에서 약간 작게 본 거 꼽아온 것보다는 약간 작게 해서 2주지를 약간 보완을 해주고요. 1주지 보완할 것을 1주지를 보완할 선을 이걸로 쓰겠습니다. 이걸 요거보다 조금 짧게 선이 만약에 그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자기랑 같은 방향이 아닌 꽃은 자르는 게 맞아요. 예, 잘라내면서 보완해서 이것도 약간 선이 안 맞네요. 선이 맞지 않으면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1주지를 보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지의 의미입니다. 종지는 그 선이 가는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꼽아줘야 돼요. 그리고 3주지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흘려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꽂고 나서 이제 종지 정도까지 정리됐다고 보고요. 좀 이따 부족하면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주지, 2주지, 3주지를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럼 장미. 이렇게 제가 따듬었습니다. 미리 보통 꽃꽂이 할 때 꽃부터 따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상 대부분 꽃을 조금 따듬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잎은 하나만 남겼는데요. 이 잎도 사실은 이파리가 많으면 꽃의 선을 훼손해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잎은 한두 장 정도 남깁니다. 꽃이 많은 꽃들이 있었지만 다 친한 상태로 이렇게 꽃꽂이를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이 꽃은 보통 송이를 메인 플라워는 보통 3개, 5개, 7개, 9개 이렇게 홀수로 꼽습니다. 꼭 목꽂이를 할 때 기본이고요. 홀수 꽃을 꼽았을 때 제일 조화롭고요. 이 지금 말하는 이 플라워, 이 소국은요. 그 필러 플라워로 가는데 필러 플라워는 개수를 작은 꽃들을 쓰기 때문에 개수를 헤아리지 않아도 돼요. 공간을 메꾸는 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스 플라워인 이 장미는 개수를 많다고 10개 있다고 10개 다 꼽으시면 안 돼요. 항상
3개, 5개, 7개. 저희가 지금 준비해 드리기로는 이번에는 7개를 준비했어요. 7개를 이 주지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꽃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면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1주지 쪽으로 제가 꽃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이 정도로 해서 자, 1주지 쪽으로 꽃을 먼저 꼽았습니다. 1주지로 꽃이 하나 갔고요. 이제 조금 더 길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인데 약간만 더 올려서 이쪽에서 하나 더 꼽겠습니다. 밑으로 꼽는 게 더 예쁠 것 같네요. 높이가 다 다르면서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주 2주지 쪽 방향으로 꽃을 하나 꼽을게요. 자, 2주지 쪽으로 꽃을 하나 꼽았습니다. 꽃이 약간 앞면으로 나오게 꼽았습니다. 꼽고요. 2주지를 보강하는 꽃을 하나 더 꼽는데 지금 꽃 중에서 얘가 제일 튼튼하고 이뻐요. 그래서 얘가 우리로 말하면 포인트 샷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주지하고 같지만 조금 짧게 해서 이쪽 밑으로 제일 전면으로 약간 같은 방향 아니죠. 약간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얘가 우리가 꽃을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앙이 될 거예요. 중앙이 되면서 앞을 전면으로 보게요. 2주지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3주지 방향으로 꽃은 더 짧게. 꽃을 잎은 만약에 선에 위배되면 안 꼽으셔 다 떼시는 게 더 좋아요. 3주지 방향으로 꽃을 하나 꼽겠습니다. 자, 이렇게 꼽고요. 일단 방향 설정은 됐고요. 이제 저희가 꽃이 5송이가 꼽혔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강조하는 이쪽을 좀 공간을 메꾸는 꽃꽂이로 이쪽에서 여기를 하나 꼽겠습니다.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얘가 낮고요. 이거 조금 더 낮게 꽂겠습니다. 꽃을 더 낮게 해서 꼽았습니다. 약간 다시 좀 꼽아요. 자,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는 걸 보이시겠죠? 꽃이 흐르고요. 전면에 나오고 3주지 쪽으로 방향이 갔습니다. 자, 요 사이에 메꾸는 꽃들이 뭐냐면 아까 말한 필러 플라워라고 요 소국들을 요 사이를 메꿔 줄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보시면서 이 메인 꽃보다는 크지 않게 메인 플라워보다는 높지 않게 꼽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꽃으로 메꿔줄 거예요. 잎을 꼽다가 잎이 부딪히면 잎은 잘라내시면 됩니다. 큰 잎은 여기도 메꿔주고요. 필러 플라워의 높낮이도 다양성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높이를 좀 맞추셔서 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러 플라워 꽃이 높이가 다 동일하면 아까 말한 동양꽃가지의 그 깊이가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필러 플라워도 방향을 맞춰서 이쪽 방향으로 하나 꼽아주고요. 자, 키가 큰 건 이쪽으로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쪽 편으로 하나 더 꼽아주겠습니다. 자, 꽃은 이쪽 필러도 이쪽으로 보내줬고요. 중앙으로 사이에 작은 것들로 메꾸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을 제가 지금 메꾸고 있죠. 자, 이 필러 플라워의 의미가 아까 말했듯이 작은 공간을 메꾸는 꽃이에요. 그래서 좀
비어 보이고 허전해 보이는 꽃 쪽으로 꼽을겠습니다. 여기 좀 많이 비어 보이죠? 이쪽 중간이. 자, 중간 쪽으로. 자, 아랫부분을 맞춰주고요. 이쪽 부분에 높은 곳을 하나 바꿔주고. 자, 방향은 이쪽 방향과 조금만 더 짧게 꼽을게요. 자, 일단 대략선이 정해졌습니다. 1주지 쪽 방향, 2주지 쪽 방향, 3주지 쪽 방향 됐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곱들은 소소하게 이렇게 앞뒤로 꼽아주시면 되고, 조금 부분에 이게 남은 게 아깝잖아요. 근데 다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꽃꽂이는. 그러니까 동양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꽃꽂이 할 때 재료가 오늘은 설류화가 너무 좋아서 설류화를 썼는데 사실은 동양선 꽃꽂이 할 때는 설류화보다는 생강나무나 얼음나무나 이렇게 형태는 있지만 잎이 별로 없고 꽃이 별로 없는 걸 주로 주지로 많이 써요. 근데 저희는 봄맞이로 이 설류화가 너무 예뻐서 그냥 설류화를 사실은 선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설류화는 사실은 동양식에는 잘 안 쓰는 재료기는 해요. 왜냐하면 꽃이 워낙 많잖아요. 꽃이 많아서 그 간결함을 표현하기에 사실은 쉽지는 않는데 뭐 이 계절에 또 맞는 꽃이고 또 이렇게 좀 화사한 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꽃을 선택하였고요. 이제 남은 꽃들은 필로플라처럼 짧게 하셔서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해서 하나씩 중간중간에 꼽아주겠습니다.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안에 꼽는 거는 짧은 걸로 좀 꼽아주시고요. 이쪽에 선이 너무 많이 나왔네. 짧게 선이 들어가는 거는 선을 훼손시키지 않는데 이 선을 훼손시킬 정도로 다른 선 방향에서 꼽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흐르는 선이 외곽으로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사리로 이 밑에 부분에 그 꽃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오아시스가 안 보이게 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해서 약간 낮춰서 밑으로 약간 처지게 그렇게 꼽을 겁니다. 이건 올라오지 않아요. 옆으로 해서 밑에 부분에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선은 1주지, 2주지, 3주지 선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꽃이 꼽아졌고요. 이제 저희 꽃꽂이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이라는 것은 여기 공간과 여기 공간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간, 이쪽 공간이 나오도록 꽃꽂이를 하는 게 동양식 꽃꽂이입니다. 정말 4회차에는 그 서양식 꽃꽂이는 꽃바구니에 꽃을 꼽을 거예요. 작지만 꽃바구니를 완벽하게 꼽을 텐데 그 꽃은 꽂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이 꽃을 꽂아서 누구에게 선물할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쁘게 꽃바구니를 만드셔서 지인에게 전달하는 사슬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그 어머니들이 전달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주신다면 작은 기념품 제가 조금 소정의 다과류를 조금씩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꽃꽂이를 저희 개인 집에 어머니 집에 행복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정성 들여서 만든 꽃을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 조금 감정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 선물했을 때는 기품이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꽃꽂이의 이 시간에 꽃을 보면서 방향도 생각하면서 꽃과 교류하는 시간을 급하게 꼽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들은 꽃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꽃의 특성을 느껴가시면서 특히 설류화는 좀 따듬는 데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따듬어 가시면서 꽃과 교류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프로그램인 4월 19일 날 저희가 또 서양식 원예 꽃꽂이를 할 건데요.
그때는 정말 꽃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또는 지인을 지정을 하셔서 이 꽃은 내가 선물을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꽃을 꼽는데 더 정성을 기울이신다면 어머니 마음도 기뻐지고 받는 분의 마음도 더 기뻐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3차로 만든 동양식 꽃꽂이는 이것으로 수업을 종료하고 다음 뵐 때까지 다 건강하시고 좋은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